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6강 피노누아 이제 순서 문제 풀 차례고요. 자, 이 순서 문제도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죠. 해석으로 풀리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해석은 기본이고 순서와 삽입 문제는 어차피 그 문장들이 이미 다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제를 연관시켜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맞추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큰일 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시사와 연결사 코드가 굉장히 중요했고 제가 그거는 2강 순서 삽입 문제 설명해 드릴 때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이에요. 여러분이 1등급이 나오셔야 될 분들, 특히 의치학 함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원서를 쓰신 재수생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영어가 2가 나오면 쓸 수가 없는 상황이 거의 8, 90%입니다. 내가 그런 학교를 가기 위해선 영어는 무조건 1이 나와야 되고 그랬을 때 학생들은 선지 2개 중에 고민을 하다가 하나를 틀리지 5개를 다 고민하진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랬을 때 내가 2개 중에 하나 고민하다 틀렸다? 운이 안 좋았어. 실수네가 아니라 그건 실력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내가 2개 중에 하나를 고민할 때 오답을 골라내고 오답을 걸러내는 거죠. 오답을 빼고 정답이 뭔가를 찾아낼 수 있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그렇지. 이게 답일까 아닐까를 확인해서 내가 2개 중에 하나가 고민이 되면 그 하나의 답이 분명히 하나는 정답이고 하나는 정답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왜 정답이 아닌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논리적 코드가 있어야지만 나는 정답을 딱 찾아낼 수 있잖아. 그걸 지금 저하고 연습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독해의 기본 원리 누누이 말합니다.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 대명사는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1번을 심화시킨 게 제목, 주제, 빈칸이고 2번을 심화시킨 게 순서 삽입이죠. 이건 저랑 이제 수업을 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고요. 이건 이제 빈칸 문제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 삽입의 코드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3가지였죠. 첫 번째, 지시사 코드. 단수는 뭐로 받아? 단수. 복수는 뭐로 받아? 복수. 서치는 진짜 조심해라. 형용사일 때 단수가 나온 걸 복수로 받을 수 있다. 실제 대수능에서 그렇게 나온 적이 있다. 예시 기억하시면 되고요. 연결사 코드는 동사관계가 반대일 땐 역접과 대체. 근데 대체는 신기한 게 방향성이 동일하다. 기억나시죠? 피자 얘기할 때 역접, 사랑 얘기할 때 대체 같은 말이었다. 반대가 아닐 때 순접이라고 하는 소위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같은 말하고 있는 거. 그 나머지 연결사가 원래는 다 해당이 됩니다. 예시나 원인 결과도 여기 해당이 되나 여러분이 수능에서 파악하셔야 될 중요한 차이점은 얘하고 얘의 차이는 분명히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특히 소재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가 되게 중요했다. 그래서 중요 포인트 중에 순서는 보기를 제거하면 돼요. 이건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렸던 게 이건 그냥 하면 돼. 근데 삽입은 논리적 비약 유무가 있는가 없는가를 1번과 2번의 코드로 따지는 게 중요하다. 하고 이제 문제 갑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답이 왜 이렇게 되는가를 설명을 드리고 해석을 하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3월 교육청 36번 순서 문제고요. 정답률이 43%였던 문제였습니다. 정답률이 이제 50%가 안 된다는 얘기는요. 제가 좀 웃긴 게 우리 매니저님 표정이 너무 절 귀엽다고 해야 되나? 뭔가 뚱한 표정으로 절 쳐다보고 있는데 뭐지? 귀여우십니다. 그래서 웃었어요. 저 볼게요. 정답률이 43%라는 얘기는요. 쉽지 않았던 문제란 얘기죠. 근데 이거를 보셨을 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아이들이 저한테 들고 와서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이 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에요? 저도 이 내용 보고 완전 빵 터졌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릴게. 이 문제 풀었잖아. 내가 항상 풀고 오라 그러지. 제발 풀고 와. 부탁이야. 안 보인다고 안 풀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화면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끄집어내고 싶으나 그게 안 되니까. 이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애인끼리 있을 때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게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렇게 사귀다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빡칠 때가 꽤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남자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야 다 그런 건 아닌데 남자는 일반적으로 여자보다는 공감보다는 팩트에 기반을 둔 대화를 많이 하고 여자는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공감에 기반을 둔 어떤 그런 대화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만약에 싸우게 되면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싸우게 되면
이 공감 쪽을 바라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공감을 잘하는 사람보다 공감을 못하는 사람이 좀 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막 화를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공감을 하는 사람은 끝까지 참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화를 내는 사람이 문득 이제 현타가 오는 거야. 아, 내가 지금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되게 화를 내고 있지?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지. 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그 순간 이제 공감 쪽이 컸던 친구가 이제 이렇게 싹 기분이 바뀌면서 드디어 얘가 좀 정신을 차렸구나. 뭐 이런 분위기? 무슨 말을 해도 이게 모르겠어. 나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봤다고 쳐봐. 이게 3월 교육청 문제였었거든요. 되게 추상적이죠. 근데 다 필요 없고 제가 순서 문제는 뭐가 중요하다? 동사관계의 방향성을 따졌을 때 연결사 코드와 지사 코드가 중요했잖아. 자, 봐봐. 내가 네모칸을 읽었어. 그리고 A, B, C로 갔어. 자, 중요한 건 답이 이게 5번이 CBA였잖아요. 자, 지금 이 포인트가 중요해. 얘들아, 잘 봐. 여기 지금 AND가 나와. 보이지? 순접이라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B는 however가 나와. 역접이 나오지. 이게 중요하다고. 그럼 봐봐. 내가 글을 읽었어. 잘 봐, 잘 봐.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지. 다시.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를 따지는 게 순서의 중요한 코드거든. 자, 내가 시를 읽었다. 자, 시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끝나는 걸 파악하는가가 중요해. 방어자가 기분이 계속 좋아, 나빠? 기분이 나빠.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맞아? 그리고 시에서도 처음부터, 자, 시의 처음부터도 방어자가 기분이 어때? 기분이 나빴다. 내가 독해를 했으면 이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지. 근데 B에서 however가 나와.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 중요한 게 있어. B의 마지막에서 rage and frustration disappears가 나와. 사라진대. 자, 그리고 A로 가볼게. 이번엔 좀 색깔을 다르게 해볼게. A의 첫 문장을 읽었어. 방어자가 기분이 좋아. 이해돼? 방어자가 기분이 좋아, 분명히. 그리고 A의 마지막을 읽었어. 방어자가 기분이 좋아. 이렇게 끝나.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를 따지는 게 중요한 논리적 코드야. 뭐가? 순서 삽입은. 자, 이렇게 읽었어. 됐어? 그럼 봐봐. 되게 중요한 게 있어. C 다음에 A 안 되는 거 알겠어?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안 돼. 당연히 안 돼. 왜 안 돼? C의 마지막 문장이 방어자는 기분이 나빠요로 끝났어. 근데 A는 방어자가 기분이 좋은 걸로 시작해. 근데 A의 문장 봐봐. A 앞문장 뒤에. A의 앞문장 앞에 역접이나 대체의 코드 있어, 없어? 없지. 우리 분명히 배웠어. 동사관계가 반대일 때 무조건 역접 대체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C에서 A는 절대 안 돼. 왜? C에서 A로 가는 순간 동사관계가 반대인데 역접 대체의 코드에 연결사가 있어, 없어? A 앞에? 없어. 논리적인 비약이 생기므로 C 다음엔 A가 절대 안 돼. 이해돼? 그럼 C 다음에 A 안 되니까 3번도 안 되고 4번도 안 되네. 이미 2개 그었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 그런 이유로 A 다음엔 뭐도 안 돼? A 다음엔 C도 안 돼. A 다음엔 C도 안 된다고. 왜? A의 마지막이 뭐로 끝났어? 방어자가 기분 좋은 동사관계로 끝났지. 방어자의 기분이 좋아지는 걸로 동사관계가 끝났어. 근데 C를 봐. and야. 순접이야. 그럼 그 다음에 방어자 기분이 좋은 게 나와야 돼. 근데 분명히 방어자 기분이 나쁜 걸로 동사관계가 시작이 돼. 이해돼? 동사관계가 반대인데 and란 순접이 있으므로 논리적 비약이 생기지. 그러니까 A 다음에 C 돼? 안 돼? 죽어도 안 돼. 논리적 코드상 안 돼. 그럼 A 다음에 C가 나온 1번하고 2번도 안 되지. 그럼 답 몇 번이야? 5번에 CBA, 5번이 답이야. 끝.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용 파악이 안 되더라도 풀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 그래서 가끔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독해가 안 되는 애들 중에 특히 순서 잘 푸는 애들이 있어. 뭐야? 이런 관계를 알고 있고 논리적인 코드가 잘 돼 있는 친구들 중에서 특히 국어 비문학 풀 때 좀 잘 푸는 애들이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좀 있긴 해. 이해돼? 그럼 봐봐. 이제 해석을 해볼게. 지금 해석은 제가 답에 맞춰서 새로 편집을 한 겁니다.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주어진 문장. Anger and empathy. 화와 공감.
Like matter and antimatter, 물질과 반물질처럼 화와 공감은 can't exist in the same place at the same time.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공존할 수 없대. Let one in and you have to let the other one go. 하나가 들어오면 넌 당연히 다른 하나를 내보내야 돼. 왜? 같이 공존할 수 없으니까. So when you shift blame into empathy, 그래서 너가 잘 봐. blamer니까 비난하는 사람이잖아. 너가 그 비난하는 비난자를 empathy, 공감 쪽으로 shift, 변화시키려고 할 때 you stop the person's anger. 너는 그 사람의 화가 ranting 밑에 있죠. ranting dead. 그 사람의 어떤 angry ranting, 화가 난 폭언을 dead in its track. 그 길에서 죽여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도록 해야 돼? You stop the person's angry ranting dead in its tracks. 너가 그 사람의 화가 나 있는 폭언을 멈춰버려야 돼. 어떻게? Dead in its tracks. 그 길에서 죽어버리게 할 정도로 멈추게 만들어야 돼. 뭔 얘기야? 그래서 그 사람의 분노에 찬 폭언을 즉시 멈추게 한다는 쪽으로 해설서에서 그렇게 해석이 돼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 그러니까 블레이머, 비난자가 있는데 얘가 지금 졸라 빡쳐 있나 보지. 그치? 그래서 얘를 공감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인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일단 얘를 네가 이렇게 해줘야 돼. 하고 그 다음 이제 C로 가. 그리고 What about the person who's on the defensive? 자, 방어하는 쪽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럼 지금 비난자가 나왔잖아. 이번에는 누구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방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이해되시죠? 봅니다. Initially, 처음에는 this human punching bag, 웃기죠? 이 인간 펀칭백. 왜 펀칭백이야? 비난자가 두드러 패니까. 그렇게 해석을 했으면 돼. 이제 frustrate, 좌절해요. 보세요. 분명히 어때요? 좌절해요. 방어자 기분 나빠요죠. 이게 파악이 됐어야 된다고. 좌절한다며. 아, 동사관계, 대상에 대한. Because, 왜냐? No matter what he or she is trying to mirror our the grown blamer is blind to it. 즉, 그나 그녀가 아무리 outward, 외부 쪽으로 뭔가를 mirror, 비춰주는 거죠. 즉, 보여주고 비춰주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the ignorant blamer, 그 무식하고 무지한 비난자는 it. 그럼 이때 이순 당연히 뭐겠냐? 앞에 나온 내용에 대한 밖으로 보여주려는 그 무엇이겠지. 밖으로 보여주려는 그 무엇에 대해서 완전히 블라인드, 눈이 안 보이고 멍청하고 그냥 맹목적이거든. As a result, 그 결과, 원인 결과죠. The person who's on the attack, 공격 그 아래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공격 속에 있는 거잖아. 공격을 받고 있는 하에 있다는 느낌으로 봤으면 계속 디펜시브를 하는 그 방어자 쪽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이 사람이 보통 조용하지만 barely, 간신히 그냥 통제된 rage, 분노의 상태로 계속 있게 된다고.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barely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간신이란 뜻도 있고요. 거의 뭐뭐 아니게란 뜻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간신이란 뜻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연결사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분명히 방어자의 기분이 나빴죠. 그 결과하는 순간 원인 결과는 여기도 방어자의 기분이 계속 어때야 돼요? 나빠야 돼요. 그래서 연결사가 진짜 중요합니다. 나빠야 되니까 간신히 어쨌든 통제된 분노 상태를 계속 존재하고 있어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기적 코드상 그래서 이때 배언이는 이 뜻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맞다라는 거죠. 두 가지 뜻이 다 있지만. 이해되셨어요? 그럼 당연한 건데 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어쨌든 방어자의 기분이 계속 나쁜 걸로 끝났습니다. 맞잖아. 근데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 자, 봐봐. 갑자기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however가 나오는 거야.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주체가 더 blame야. 그럼 중요한 게 있어. 봐. 앞에 우리가 글을 읽었을 때 여기서 비난하는 애는 계속 어땠어? 비난하는 애는 계속 비난을 하면서 비난자도 지금 기분이 졸라 씨발 더러웠지. 그치? 그럼 중요한 게 있어? 하지만 하면서 그 비난자 하는 순간 그 이 비난자의 기분이 어때야 돼? 반전이 생겨야 돼. 어떤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만나고 확인하는 게 수능적 독해라 그랬잖아. 근데 분명히 그런 내용이 나오지. 갑자기 얘가 뭔가를 깨닫고 공감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순간 비난자의 기분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 맞지? 그러니까 however 들어가는 거 맞지? 그러니까 C 다음에 비었던 거죠. 갑작스럽게도 예상치 못하게 하지만 however 역접의 코드 The blamer, 그 비난자가
뭘 갑자기 알기 시작해? Just how sad, angry, scared, or lonely the defender feels and spontaneously turns into an ally. 야, 저 방어하는 애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두렵거나 얼마나 외로울까를 방어하는 애가 그런 느낌을 얼마나 가질까에 대해서 갑자기 알게 돼서 갑작스럽게 이 blame을 비난하는 애가 자발적으로 갑자기 저절로 ally, 동맹의 상태로 들어가는 상황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게 된대요. 이런 거야. 아, 나 이런 설명 싫어. 왜 수능 현장에서 이런 설명을 니 어떻게 머릿속에 나오겠어. 그거지 아까 얘기한 거. 애인이랑 싸우는데 막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대놓고 막 너 잘못했잖아! 이 씨발 새끼야! 막 이런단 말이야. 아! 블레이머지. 그러면 남자친구는 방어자잖아. 디펜더. 아, 얘가 왜 이러지? 참고 있는 거야. 화 좀 내지 마. 근데 계속 야! 이걸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럼 어떡해? 참고 있는 거야. 꾹. 인간 펀칭백이 돼서 참고 있는 거야. 언더 어때? 공격하에 있는 거 맞지? 남자친구가. 지금 그 상황이라 생각을 해보면 돼. 이해돼? 하지만 갑작스럽게 여자친구가 확 지랄지랄 하다가 블레이머 갑자기 깨달아. 헉! 나 지금 왜 이러지? 우리 남자친구인 방어하는 얘도 분명히 내가 이러면 얼마나 슬플까? 갑자기 깨달으면 다행이야. 갑자기 깨달은 다행한 사건이 발생해서 갑자기 어머 내가 너무한 것 같아. 남자친구야 미안해. 이런다 이 얘기예요. 얼마나 애들이 이미 지문을 보면서 황당했겠어 시험장에서. 근데 봐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지. 2분 30초 3분 안에 그런 거를 내가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문제를 풀게끔 원하는 게 순서적 코드가 아니야. 이해를 못했어도 동사관계를 이런 식으로 따지면 답은 정확히 커렉트하게 나와. 그게 순서적 코드야. 뭐야? 순서 삽입의 코드에. 철저하게 동사관계를 지켜. 그러면은 C 다음에 B인 게 전혀 어색하지 않아. 자, 그 다음 가볼게요. When the defender, 그 방어하는 사람이 feels understood by the blamer and that they are on the same side. 아, 이제 이 비난하던 애가 나를 좀 이해해주네? 라는 느낌을 받게 돼서 they야, 즉 이 비난자와 방어하는 사람 둘 다가 같은 편에 서게 된다. ally, 동맹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 there's nothing to defend. 이제는 더 이상 방어해야 될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 The defender's role, and with it his unspoken rage and frustration disappears. 방어하는 사람의 벽, 그리고 그 벽과 함께 그의 말하지 못했던 분노와 좌절도 사라지게 돼. 그러면 방어자 입장에서 분노가 사라지니까 디펜더가 맞지? 방어자 기분 어떻게 되는 거야? 좋아지는 거잖아. 기분 좋아요.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뭐가 돼? A로 가는 거야. The relief from, 자, no longer가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분명히 뭐라 그랬다? 구원이라 그랬지. 구원이라고 했잖아. 안도. 이게 중요한 거야.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나 증오에 대한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데서 나오는 안도감. 누구를 향한 blamer, 비난자를 향한 그러한 안도감이 자발적으로 triggers a tremendous rush of gratitude and miraculous the person's quiet rage turns into forgiveness and beyond that, a willingness to work toward solutions. 즉, 이젠 더 이상 두려움이나 증오감을 비난자를 향해서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안도감 하는 순간. 그럼 이 안도감은 누가 느끼는 거야? 방어자가 느끼는 거겠지. 내가 이 다음에 유기적으로 이게 답인 걸 알았으면. 그럼 얘 계속 기분 좋잖아. 동사관계 유기적으로 그대로 갖고 연결사 없으면은 순접은 그대로 연결돼도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A죠. 이것이 자발적으로 엄청난 gratitude가 말 그대로 뭔데? 고마움, 감사잖아. 그렇지? 이러한 감정과 기적적으로 어쨌든 뒤에 나오는 고마운, 여기서 끊을게. 어떤 엄청나게 고마운 엄청난 고마움과 감사의 기분의 돌진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the person quite rage, 그 사람의 방어자의 아주 조용했던 분노가, 이 사람이 아까 좀 전에 분노를 그냥 어쩌지 참고 있었다고 얘기했잖아. 이게 이젠 forgiveness, 용서로 바뀌게 돼. 그리고 beyond that,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해결책을 향해서 같이 일하고자 하는 의지까지 생기게 돼. 그러면서 어떻게 끝나? 방어자 기분이 계속 좋은 걸로 끝나지. 이렇게 읽혔으면 된다고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시험장에선 남자 여자친구를 상상하면서 스토리를 짜내갖고 예시를 들면서까지 문장 해석을 하는 게 당연히 불가능하고 그걸 요구하는 것도 수능적 코드는 아니야. 난 2분 30초나 3분 안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돼. 중요한 건 뭐다? 코드야.
동사 관계가 반대인가 아닌가를 순서분 연결사 코드로 따져서 이거 다음에 이게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면 100% 답을 맞출 수 있어. 이해되세요? 분명히 A의 마지막은 방어자가 기분이 좋은 걸로 끝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래서 C 다음엔 A가 안 돼. 왜? C의 마지막은 방어자 기분이 졸라 나빴어. A의 첫 문장은 방어자의 기분이 졸라 좋았어. 동사관계가 반대인데 A의 앞에 역접 대치의 코드가 없지. 논리적 비약이 있어. C 다음에 A 절대 안 돼. 그럼 나는 3번하고 4번을 그었어야 돼. 이게 선지를 제거하라는 거야. 두 번째, A의 마지막이 방어자가 기분이 좋아요로 끝나. 맞지? 그러니까 A 다음에 C가 안 돼. 왜? C의 and 순접이면. 그럼 다음에 방어자가 기분 좋은 게 나와야지 A 다음에 C가 될 수 있잖아. 근데 and 다음에 봤더니 방어자 기분이 씨발 나빠. 이해돼? 방어자 기분 좋아요? 방어자 기분 나빠요. 동사관계가 분명히 반대인데 and라는 순접의 코드가 들어가 있는 순간 논리적 비약이 생기므로 역접 대체가 아니잖아. A 다음에 C도 안 돼. 그럼 1번하고 2번도 안 되네. 이해돼? 답 몇 번이야? 5번에 CBA. 이렇게 풀었어야 된다고. 항상 얘기해. 그래, 답이 5번에 CBA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왜 얘가 답일까를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나는 뭐해? 실력이 늘어. 답 찾았죠? 그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6강도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또 7강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